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논란이 번번이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현 정부 최장수 정책실장이자 지난해 말 사표를 낸 참모들 중 혼자 반려됐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측근입니다. 그런 그가 논란이 벌어진 지 하루 만에 경질됐는데요. 5% 이상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임차인에게 이미 14%를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강남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인상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전세값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을 주도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입법을 추진했지만 정작 본인은 전세기간 만료 전 미리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대폭 올린 겁니다. 김 실장은 오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김 실장은 어젯밤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밝혔고 오늘 아침 문 대통령에게도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정책을 맡으면 국민에게 불신을 줄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해 굉장히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한 인사라며 사실상 경질임을 내비쳤습니다. 김 실장은 대선 캠프에서 경제 공약을 담당했으며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지난 2019년 6월 정책실장에 임명된 최측근입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퇴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정책실장엔 이호승 현 경제수석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이 신임 실장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 일자리 기획 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쳤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을 주도했던 인물이라 더 논란입니다. 겉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뒤로는 계약 만료 기간을 한 달 앞당겨서까지 보증금을 올려받은 겁니다. 그것도 법 시행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4,250만 원이 아닌 1억 2천만 원을 올려받았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보유한 강남구 아파트의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률 5% 제한을 담은 임대차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본회의 통과와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을 주도하던 김 실장은 8월 말 만기였던 계약을 미리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기존 전세금보다 1억 2천만 원, 14.1% 오른 9억 7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이틀 후 법이 시행된 이후라면 인상률 5% 상한이 적용돼 4,250만 원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실장은 한 목소리로 임대차 3법 입법과 주거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거쳐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이었던 만큼 김 실장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권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입속을 챙겼다는 비판으로 불명예 퇴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관련 기관장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겠다며 나름 특단의 대책들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김상조 정책실장 이건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단호한 외침마저 빛이 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장을 청와대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선 수사인력 2천여 명 이상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지금의 2배인 1,5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사와 수사관 500명 이상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투기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책에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동산 거래분석원 출범, 투기이익 최대 5배 환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의 불미스러운 사임 직후 발표된 대책이라 얼마나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 경질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당연한 조치라고, 또 국민의힘은 선거를 의식한 꼬리 자르기를 한 거라며 폄하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 경질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기고화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그러합니다.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만큼 대통령 정책실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공직자의 부당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법안 등 LH 사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 제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경질이 4월 7일 재보선을 의식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입니까? 재벌 저격수라더니 사실상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입니다.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때와 선거를 앞둔 현재의 조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여권이 추진하는 공직자의 부당이익 소급 몰수 법안 등이 위헌 논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면피성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르는 방법만 논의하다가 결국 와서 농두사미가 되는 그러한 꼴을 다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한 시각차가 큰 데다 4월 7일 재보선까지 맞물려 여야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전격적으로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경질됐는데요. 정책 이현수 기자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실장 건부터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자 임차인이었던 건데 김 실장의 전세 재계약 그 시점이 이제 논란이에요. 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전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임대차 3법 기억하시죠?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 직전에 이 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2020년 7월로 가보면요. 김상조 실장은 자신이 소유한 청담동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본인은 금호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두 전세 계약 모두 만료일은 2020년 8월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달 당겨 7월 29일 청담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데 1억 2천만 원 인상 14.1%를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김상조 실장이 새 들어 살고 있는 금호동 집을 볼까요? 8월 29일 5천만 원 올린 5억 5천만 원에 재계약을 합니다. 김 실장이 청담동 전세 재계약을 한 7월 29일 법사위에서는 전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됐고 이틀 뒤 시행이 됐습니다. 이틀만 지났어도 14% 넘게 전세값을 올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계약 만료 기간보다 한 달 먼저 임차인에게 이제 돈을 올려달라고 한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3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나오는 그렇죠. 거죠.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에 발의가 돼서 본격 추진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법안 내용이나 국회 처리 시기까지 당정청이 협의를 했으니 김상조 실장이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관련 부처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실장입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어떤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월세 시장에서는 과도기적인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셋값이 오르는 등 혼란이 불거질 때도 김상조 실장이 불편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이 터지고 나서 김 실장의 해명이 더 논란인 것 같아요. 네, 김상조 실장과 청와대 해명을 한번 들어보면요. 김 실장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합의로 올렸다는 겁니다. 2020년 5천만 원 전세금을 올려주기 전에 2019년에도 반전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올려줬다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관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김 실장의 예금은 1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기득권층의 욕심이 드러났다. 누가 그 말에 공감하겠냐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이제 어제 보도가 나오고 하루 만에 오늘 바로 경질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대통령이 문책성, 경질성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노영민 전 실장 등 부동산 논란으로 그만둔 청와대 참모들의 사례만 봐도 해명할 시간을 좀 줬었는데 이번엔 하루 만에 경질한 겁니다. 재보선을 앞두고 LH 사태 등 부동산 관련 민심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상조 실장의 이제 내로남불 논란인데 이 논란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전세 계약 논란이 같이 퍼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5% 넘게 전세금을 올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의 전세금을 5억 3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으로 26.4%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홍천 의원은 아파트 전세금을 9.3% 올린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송 의원, 조 의원 모두 알아보니 임대차 3법 처리 전에 계약을 한 것이고 동결을 한 차례 했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계약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 의원과 사실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을 위반하고 처리한 여권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